자,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검수완박 다음에 그 공수처. 이것도 저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 봅니다. 공수처. 공수처는 이거 태어날 때부터 날치기로 이거 비민주적인 기형아로 태어난 공수처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반드시 공천을 폐지해가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된다. 이런 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문제냐? 한마디로 민변 공수처입니다. 지금 그 민변 출신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근데 민변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첫째는 그 자편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변 변호사 중에 검사 출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무능하고, 그 다음에 자편향된, 이게 바로 민변 공수처 아닙니까? 따라서 현실 수사관들의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요, 저는 공처가 안 맞는 게, 도대체 그 공수처가 마음대로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는데, 이런 경우에 공수처가 마음대로 폭주를 하면 누가 견제할 건지, 견제 그 기관이 없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따라서 그 논리적으로 공처의 견제나 균형,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무엇보다 그 옥상옥 아닙니까? 지금 경찰, 검찰 다 있는데 굳이 이런 기관 하나 더 만들어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런 그 비효율성의 문제도 있고요. 제가 공처의 문제를 찾아봤더니 예시를 들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니까 그 첫째 보면 이성윤 황제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이성윤이가 서울대 그 중앙지검장도 하고 고검장 뭐 다 했잖아요. 그때 이성윤 조사할 때 공수처에서 몰래 데려가려고 고속도로에서 그 차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이성윤 운전해온 차를 하고 공처의 차를 보내가지고 차에 태워서 모시고 들어가서 언론 노출 안 시키려고, 이런 황제 수사 저는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게 대통령도 이렇게 조사를 안 할 거예요. 도중에 그 차에서 바꿔치기 해서 의존하는 황제 조사, 이런 것들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공처가 2021년에 놓는데 그의 사건 중에 12건 중에 4건이 윤석열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총장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어떻게 사건의 3분의 1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만 겨냥한, 이게 과연 공정한 공처냐? 결국에 그 코드 맞춤 민변 해가지고 정권 보이처 아니냐? 그리고 그 무능이라는 거, 진짜 공처 무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검사 해본 사람이 아마 한 명인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거의 없었어요. 수사하는 게 엉망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1호 체포영장, 1호 구속영장 전부 기각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 손준성 검사, 그때 우리 고발 사주를 했다 어쩌다 떠들면서 공처가 수사했는데 하는 것마다 뭐 압수수색도 절차를 어기가 개판돼 버리고, 그 다음에 영장은 청구하는 것마다 다 기각돼 버리고, 제대로 수사한 게 없어요. 아마 공처가 1호부터 번호를 쭉 매기잖아요. 1호 사건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기소인데요. 그거는 공처 하기 전에 이미 수사 끝났던 사안이에요. 이미 다 수사 끝난 걸 공처가 받아 그냥 한 거고, 실제 공수처가 제대로 비리를 적발해가지고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구속시킨, 이게 한 건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토론할 때 있으면 있다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 건도 없어요. 인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떠들기만 떠들지, 이게 제대로 된 게 과연 뭐가 있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사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편향되고, 그 다음에 옥상 효율성도 없고, 이런 공수처, 저는 계속 유지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공수처장이 옛날에 뭐 울분을 토하면서 뭐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찬송가를 부르는지 뭐 불러서 하면서 자꾸 예산 달라 뭐 달라 타령하는데, 제가 보기에 원천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결국에 그 폐지가 답이다. 공처는 이런 그 개인적 소신을, 물론 여기 뭐 다른 생각 가지신 분도 있고, 저도 뭣도 모르고 옛날에 제가 중앙일보에 그 위원 하면서 뭐 법조 개혁 이런 위원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야 공처 이거 도입하면 이게 좀 되겠네. 지금 여기 검찰이 너무 권한이 비대하니까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초창기에 했는데, 그 이후에 운영 과정이나 실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니까 야 이런 기관을 해서 예산을 이만큼 써야 되나,
이런 이제 그 회의가 들고요. 얼마든지 저는 이게 그 공처 없어도 할 수 있다. 제대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경찰 문제. 경찰이요. 엄청나게 외관상은 비례해진 겁니다. 이것도 이게 좀 저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경찰행정법을 강의했거든요. 대학에서. 그때 보면 이게 그 경찰이 우리 옛날에 18세기, 19세기 뭐 경찰국가, 야경국가 할 때 그때 상당히 그 모든 게 경찰이었거든요. 비례했는데 지금 이게 그 경찰이 관할하는 게 그 제가 찾아본 거는 현재 그 88개 엄청나게 거의 경찰권이 안 미치는 이런 게 법령이 없고요. 실제 이제 그 검찰은 법무부가 이게 문민 통제를 하죠. 법무부하고 이게 검찰은 아주 통제를 합니다. 검찰국에서 인사도 하고 자기 예산도 다 하잖아요. 근데 경찰은 아예 옛날에 내무부의 거의 하나의 뭐 외청으로 독립하고 나서는 아예 통제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하나 만든다고 얼마나 경찰이 쿠데타에 줄할 정도로 난리 쳤습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경찰은 거의 뭐 독립되다시피 한 통제가 검찰보다 더 안 되는 이런 게 무소불위의 법률상으로 보면 이런 게 권한으로 가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에게 그러면 경찰권을 분산시키겠다. 경찰권을 이게 그 나누기 위해서 이제 뭐 자치경찰도 만들어 보겠다.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를 따로 국수본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별 쇼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모든 게 경찰청장이 다 지휘하에 가 있습니다. 국수본이 2인자를 하지만 청장이 지휘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수사에서는 독립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또 행정은 다르기 때문에 국수본이나 자치경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결국에 저는 공룡경찰 이런 이제 경찰공화국의 문제 이거는 이게 그 여전하다 봐요. 결국에 그 꼼 잡는 게 그 매라고 경찰은요 검찰이 통제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보기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봐요. 왜? 경찰보다 법을 잘하는 거는 확실하게 더 실력이 있는 거는 검찰밖에 없거든요. 검사들이 고시 붙고 아니 구급시험도 검찰 구급시험이 경찰 순경시험보다는 수준이 높잖아요. 딱 깨놓고 다 문제도 어렵잖아요. 학생들 수준도 높잖아요. 결국 이 수준이 높아야지 통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아니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게 검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검수완박부터 아까 이 통제권, 지휘권을 대폭이 없애놔가지고 요즘 이게 뭐 완전히 뭐 경찰하고 검찰이 대등하다 어쩌고 저쩌고 경찰이 떠들고 있는데 이러면 이게 과연 국민의 그래서 이게 우리 법은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 중에 대륙법계 모델 아닙니까? 아니 대륙법계 프랑스, 독일 어느 나라든지 검찰이 경찰을 통제 안 하는 이런 게 나라가 어디냐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기형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그 문재인 정권은 이상하게 검찰에 대해서는 철천지 원한이 있는 것 같아. 노무현도 검찰 때문에 죽었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우리 그 책선 이인규 부장님 그 해고록 보니까 오히려 이게 문재인이가 변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있었다. 이런 데 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돈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시계도 이게 그 뭐 받아가고 그때 그 이 부장 쪽팔리니까 시계는 뺍시다. 뭐 이런 이제 그 녹음된 것도 영구 보존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문재인은 그런 게 그 검찰에 대한 아주 그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검찰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보면 표는 또 경찰이 많아요. 아무래도 검찰이야 뭐 많아봤자 1만 가족 정도 아닙니까? 검사들 한 2천 초반 2천 뭐 1, 20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사관들 해도 한 10,000명 된다면 경찰은 이게 보통 12, 3만 뭐 10만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좌파들 표 계산도 잘해. 경찰이 표도 되고 그 다음에 검찰하고는 그런 또 원한 관계가 있으니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사법체계에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공룡경찰 통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제일 이게 불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고소해 보면 가장 이 문제가 경찰이 넉장 수사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실 수사. 이게 뭐 좀 전문적인 거는 고소하면요. 고소하면 이게 그 경찰이 워낙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전문성 부족을 하는 이게 그 부실 수사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게 넉장 뭐 물론 이제 자기들은 업무량이 많다 이런 게 핑계도 되지만 수사 실력도 없는 거죠.
실력도 없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많은 것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넉장 수사, 이 불만이 완전히 요즘 이게 고소인들은 다 선량한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나쁜 놈이죠. 사기꾼들이 피고소인이고 고소인은 자기 피해봤으니까 고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량한 국민이에요. 그럼 이게 고소인은 빨리 수사해가지고 빨리 이게 나쁜 놈 처벌해줘야지. 뭐 돈도 합의금도 좀 받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이런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그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일단 국수본부장부터 수사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 그래도 이게 국수본부장은 검사 출신 중에 좀 제대로 수사할 줄 아는 사람 보내서 좀 이게 경찰도 수사권 좀 실력 좀 향상시켜보자. 이래가지고 이게 정순신 이분을 이렇게 내정했는데 뭐 이게 학폭인지 뭔지 그 때문에 완전히 낙마해버렸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좀 상당히 그 왜곡된 억울한 점도 이게 이분이 많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경찰 출신 우종수 이런 사람에게 임명해놨는데 우종수요. 제가 내부에도 들어봤더니 야, 이 사람에게 그 수사해 본 적이 언제 있냐? 노잖아요. 경찰청의 수사부장이면 이게 최고 간부 때입니다. 이때 한 번 하고 그전에는 수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젊을 때부터 수사를 제대로 이게 배워와야지. 수사부장이면 이게 경찰청의 수사부장이면 뭐 경무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이때 오기 전까지 수사 관련 경험이 없다. 이거는 이게 제가 여러 루트로 들었고 기사도 났기 때문에 뭐 제 우종수가 뭘 거쳤는지 자세히 조사는 안 했지만 이런 기사가 또 이게 내부에 문건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본부장부터 이게 전문성이 없는데 밑에 사람들에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도 들고요. 실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이제 그 변협의 설문조사까지도 이제 그 소개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변호사 협회에서 이제 그 작년에 12월 달에 조사한 거 보니까 이제 그 86%가 86% 정말 이게 심각하다. 지연이. 그 다음에 지연이 왜 됐냐? 그거는 이제 수사 역량이 부족하고 과다한 사건 부담 이런 걸 이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설문조사를 뭐 열 몇 개 항목으로 쭉 객관식으로 이게 조사를 하던데 그 중에 변호사 한 명이 특이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얼마나 답답하면 주관식으로 글을 설문지에다 적어놨다고 하는 설문지에다가 원래는 이게 객관식에 하나 찍어 체크하면 되는데 뭐냐면 이게 그 한 변호사는 경찰관이 형법 수험서를 뒤적이면서 수사하는 모습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이제 그 글을 적어놨는데 실제 제가 여기 경찰서에 좀 많이 갑니다. 저도 이제 입회도 하고 고소 대리하다 보면 가보면요. 옛날에는 이게 그 신호진 교수라고 있어요. 제하고 이제 신림동에서 같이 형법 강의했던 신호진 교수. 그분이 형법 형사법 책 썼거든요. 웬만한 경찰 감옥의 책꽂이에 신호진 형법 책이 실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재상 교수나 김일수 교수나 어려운 책은 이게 경찰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판례도 없고. 그러니까 신호진 교수는 이제 이거 쉽게 수험스러워 이게 책을 쓰라니까 그걸 찾아보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수사가 되겠는가? 조금만 이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법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말단 밑에 수사관들 저도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해봅니다. 참 이게 옛날에 검사 지휘 받을 때가 좋았다고 어차피 지휘는 받는데 우리 저 과장님 지휘 받으니까 과장도 내만큼 무식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장도 모르는데 자기나 내나 다 모르는데 지휘 받으려니까 옛날에는 이게 모르면 그냥 대충 넘기면 검사가 정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부안 수사 내리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대충 검찰에서 정리해서 기소하거나 그때가 이게 편했다. 이런 게 분들도 상당히 그 많습니다. 이런 게 부실 수사, 넉장 수사 결국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로 다 돌아오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게 체감적으로 보면 뭐 3개월 이내 해라 뭐 몇 달 이게 규정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 1, 2년, 2, 3년 지연된 사건들 수두룩합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이게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도 제가 써놨지만 이런 데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명예훼손 하나 고소해도 경찰이 몇 달 들고 있다가 검찰에 가면 또 이게 검사가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럼 이게 직접 안 하니까 야 보안 수사해. 또 이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또 이게 몇 달 그 보안 수사하면 내려오면 또 한두 달 걸려요. 또 이게 올라오면 그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검사가 직접 해버리면 좋지만 또 이게 그 법이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보안 수사 지휘를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심각한 이게 지체가 오고 이게 국민의 피해로 고소론이 들어온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째 수사와 관련해서 그 마지막 문제로
국정원도 이게 수사권이 있거든요. 국정원의 그 대공 수사권 폐지. 이거 저게 지금 심각하다 봅니다. 이 문제는 이게 제가 계속 방송에 이슈화 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수사에서는 계약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대 과제가 뭐냐? 시대 과제는 이제 그 간첩을 척결하고 그다음에 조폭 척결 두 가지라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조폭의 우두머리는 이재명이다. 그다음에 간첩의 우두머리는 문재인이다. 저는 이제 그래 봐요. 왜 그러냐? 대목의 쌍방울이나 KH그룹의 배상윤, 쌍방울의 김성태, 전부 이게 10대 재벌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고문 변호사 중에 쌍방울의 사회에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태영 변호사, 그 다음에 이남석 변호사, 뭐 이게 나성철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이게 다 쌍방울의 사회에서 하면 이름 올리면 이게 연봉 다 이게 몇 천씩 받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지만 따라서 이게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든 조폭 척결하는 그 우두머리가 이재명이다. 근데 왜 갑자기 간첩의 우두머리가 문재인이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기보다는 간첩 잡는 이런 데 기관의 권한을 박탈해버리고 실제 5년 동안 간첩을 하나도 안 잡았잖아요. 그냥 이게 비호만 했잖아요. 심각합니다. 지금 뭐 옛날에 그 서훈 국정원장도 하고 실장도 했잖아요. 이분에게 기소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야, 너무 안타깝다. 서훈이는 북한에서 가장 신뢰하는 신뢰자산이다. 이러더라고. 아니, 북한에서 가장 신뢰하면 그게 간첩이지. 그러면 이게 뭐가 간첩입니까? 우리 국민이 신뢰를 해야지. 서훈에 대해서. 북한이 가장 신뢰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간첩요.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프랑스 대혁명 때 그 생지스도 있잖아요.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간첩은 잡아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보세요. 미국의 애국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일본에나 모두 이게 다 체제를 수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그 간첩 있잖아요. 간첩은 이제 그 예를 들어 쥐새끼 한번 비유를 해보면 쥐가 백현무기 가도 잡아야죠. 간첩도 이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쥐를 잡을 때 굳이 뭐 우리가 이제 그 백묘 흰 고양이만 풀 필요는 없죠. 뭐 쥐를 잡을 때 흰 고양이도 좀 풀고 그다음에 검은 고양이 니 잘 잡으면 니도 한번 잡아봐라. 그다음에 청묘 푸른 고양이 있으면 니도 한번 잡아봐라. 황묘 있으면 니도 잡고 간첩 쥐 잡는 고양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고양이에 놓치도 다른 고양이 또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간첩 잡는 기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가외성이랍니다. 리던던시, 가외성. 진짜 중요한 부분은 중복되더라도 효율성보다 이게 중복되더라도 그게 더 튼튼하게 막으려면 우리가 이게 브레이크도 2개, 3개 있으면 응급상황에 이 브레이크 고장나도 다른 브레이크로 잡잖아요. 이런 게 가외성입니다. 지금 간첩이라는 쥐새끼는 제가 보기에 그래도 국정원이 제일 잘 잡아요. 그 다음에 검찰이 잘 잡습니다. 아니, 경찰이 간첩을 잡는다? 이게 지나가는 이게 진짜 개가, 쥐새끼가 웃지, 쥐새끼가 이게 웃을 일이에요. 어떻게 경찰이 이게 간첩을 잡는다? 간첩 하나 잡으려면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 노자나 통진당의 로 조직 내라는 모는 3년간의 내사와 감찰을 거쳐 근거했고, 일진의 9년간의 추적조사, 무하마드 깐슈에게 제가 책은 참 이 사람 책 많이 읽고 좋아합니다. 정수일인가 그분이 깐슈죠. 그분 이게 책은 잘 써요. 제가 이게 그분 책은 안 읽은 게 없어요. 뭐 책이야 읽을 수 있죠. 뭐 지피지기면 100점 볼 테니까 신영복 책도 그렇고 책이야 읽을 수 있지. 근데 이런 분들에게 그 15년간 이런데 경찰이 한 2, 3년 있다가 야 틈만하게 승진되는 부서로 보내줘 옹기가 이런 게 경찰이 가연에게 간첩을 잡을 수 있냐? 이런 데 이거 회의가 드는 거죠. 국정원 요원에게 몇십 년 동안 그 분야에만 하는 거고 더군다나 간첩은 전부 이게 국제조직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보면 전부 뭐 어디 베트남이다 어디 다 외국으로 들어오면 해외 정보망이 경찰이 있습니까? 국정원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이 간첩을 잡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냐.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여기 간첩 지령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이번에 그 청주 간첩단 보니까 야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 방수 있잖아요. 오염수 요거 이게 방출하면 빨리 이게 그 막 바다에 뭐 괴물 물고기가 나오고 뭐 임신부가 애남에게 기형하고 나오고 이런 게 빨리 계단 퍼뜨리라.
이런 게 지시가 다 이게 구체적으로 증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일본이 가까우니까 오염수 함유기 바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가까우니까 와가 피해인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그 자세하게 논문들 찾아봤더니 일본이 동해 쪽으로 방출하면 일본 어민들이 첫째 피해보죠. 그리고 이게 해류 따라 도는데 미국을 거쳐가더만요. 미국을. 그 다음에 적도로 쭉 와요. 그리고 이게 중국을 거쳐서 마지막 동해로 오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데는 이게 최단 220일부터 1년 이상.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그게 위험하면 일본 정부가 그런 정부입니까? 자기 어민들이 피해보는데 방출하겠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가만히 있고, 뭐 적도 나라 가만히 있고, 특히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우리보다 먼저 오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간첩들은 온갖 이게 옛날에 광우병 괴담. 저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데 북한의 지령이나 간첩들의 여론 조작, 이런 게 있었다고 봐요. 이자들이 이게 민노총 움직이고, 민노총이 민주당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했다 보거든요. 노무현 때 효순이 미선이 사건인가 있잖아요. 완전히 미군 그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예요. 근데 이걸 엄청나게 반미 감정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었으면 이게 노무현이가 대통령 됐겠느냐고. 여기 과연 북한의 공작, 간첩 공작이나 이런 건 이게 없었는가?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 세월호 때는 이게 없었는가? 박근혜 대 탄핵 때는 과연 이게 북한이 박근혜 뭐 탄핵되든 말든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가? 공작이 없었는가? 간첩이 얼마나 게 많습니까? 옛날에 동독 보니까 아예 뭐 수상의 그 핵심 참모도 옛날에 그 빌리 브란트입니까? 그 동방정책 핵심 이게 참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베트남에는 옛날에 대선 후보도 간첩이었어요. 대선 후보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조봉암 자국에 억울하게 사법살인 당했다는데 요즘 이게 러시아 기밀문서 해제된 거 보니까 러시아 돈 다 받아왔지 않습니까? 조봉암. 과연 이게 진짜 간첩이 아닌지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지금 많이 저는 활보하고 있다. 잡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 어릴 때는요. 간첩에게 엄청나게 잡자해가지고 해마다 이게 표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경각심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그 전국 대상 받은 표가 뭐냐 하면 우리 보통 하는 거는데 뭐 앞에 가는 저 사람 간첩인가 다시 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에 제가 어릴 때 1등은요. 사랑하는 사람도 알고 보니 간첩. 이게 그 최우석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알고 보니 간첩. 이렇게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간첩 천국이 돼버린 이런 데 문제가 있고 이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지금 이게 경찰은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런 게 심각한 체제 위기 상황이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국정원이 간첩 못 잡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일반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국가의 체제 수호가 중요하지 그 간첩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저는 검찰이나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그 간첩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은 보조 역할 어차피 이게 같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협조를 해서 모든 수사기관이 간첩은 다 잡을 수 있도록 이래야지 왜 경찰만 잡도록 하느냐 이런 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제가 4가지 검찰 그 다음에 공수처 경찰 그 다음에 국정원 말씀드렸고요.